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번 대통령의 캄보디아 순방 중에 대통령 부인의 앙코르와트 각국 정상 부인들, 영부인들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제 개별적으로 헤브론 병원 등 심장병 어린 아이들을 방문한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이 너무 난무합니다. 이것은 실제로 뭐 야당이다, 여당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린 소년의 생명을 그 심방과 심실 사이에 그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해서 그 심장병에 허덕이는 아이들, 또 운동장에서 5m도 뛰지 못하는, 뛰면은 뭐 계속 이제 이 심실로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봤다든지,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을 생각하고 또 평소에 가난하고 약한 자, 아픈 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아무리 정경의 대상으로 삼다 하더라도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. 실제로 저는 참 어려운 시절에 그 앙코르와트에서 그 앙코르와트 그 자체 안에서 한 몇 개월씩 있었는데요. 그 앙코르와트는 그 시엠립의 그 유적지잖아요. 거기에는 태국, 뭐 캄보디아, 베트남, 뭐 이렇게 각국의 역사적 이해가 이래죠. 결부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유럽이나 미국인들한테는 대통령 영부인들의 방문 프로그램으로 관광으로는 괜찮지만은 한국 아시안의 협력으로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아시아 문제의 어려움 해결이라든지 또 민족주의에 근거한 확대 팽창 지역주의, 국가주의, 좀 이런 것을 해소시키는 한국 아세안 회의를 좀 이래 진지하게 할 것 같으면은 앙코르와트는 좀 그 각 나라마다 역사의 기억 속에서 다른 면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. 그 앙코르와트에 가면은 물통을 두고 있는데 주의를 해야 돼요. 왜냐하면 150ml 물통 들고 가면은 언제 모르게 원숭이가 와서 그 물통을 채워가지고 가요. 그 원숭이들이 그 많이 거기 이제 살고 있거든요. 살고 있는데, 이 앙코르와트가 가진 역사가 그 뭐 태국하고 지금 타일란드하고 캄보디아의 민족인 khmer 민족하고 큰 전투를 치러가지고 불행했던 전쟁 역사도 있고, 또 주변국인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또 이런 나라에서도 아주 이제 서로 민감한 어떤 그 역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거기에 아시안 국가 내 영부인들은 잘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. 뭐 제가 누가 가고 안 가고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은 차지하고라도 khmer 그 수백만 명을 그 죽이는 학살하던 그 환경 속에서 그 놀란 가슴들이 유전적으로 이제 심장병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. 제가 20여 년 전에, 한 22년 전에 그 미다른 전국 공동의장을 맡을 때 주로 이 동북아 쪽으로 병원 관계라든지 의료 관계, 뭐 학교를 지어주는 문제 이런 데 관심이 많았었는데, 특히 얀지 연길 쪽에 가면은 거기 우리 조선족들이, 아이들이 그 심장병에 그
걸린 애들이 참 많아요. 그래서 제때에 그 치료를 받지 못하고, 그때는 이제 그 경기도 부천에 있는 어느 병원이 정기적으로 그 아이들을 이제 후송해 와가지고 치료하고 해서 한국민들이 그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갖고 이제 이런 거죠. 그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화 본사님 하더라도 거기에 심장병 애들이 좀 있었어요. 있을 때 그 치료길도 열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. 이 아시아 국가들 안에 빈곤 문제는 결과적으로 어디서 나오느냐? 교육 문제하고 또 자기들의 그 의료 문제,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더블 그러한 상승을 보면 참 어렵거든요.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데는 학교를 지원준다든지, 그 다음에 특히 심장병 아이들 돌보는 이러한 일을 우리 대한민국이 할 경우에는, 캄보디아가 그 중국과의 아주 전략적 그 외교적 요충지로서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엔 산하에 그 사무소가 없는 게 없을 정도로, 그리고 전 세계 은행이 없는 게 없을 정도로, 그러면서도 중국은 또 푸놈펜에서 한 3시간 반 떨어진 그 스와르노 빌리지 쪽으로 아주 큰 리파이너 공장을 건설한다든지, 거의 뭐 은행 관계는 유럽계들이 좀 장악하고 있고 중국계가 장악하고 있죠. 거기에 ICBC 공상인항, 중국 공상인항, 그리고 공상은행이죠. 이 공상은행인 경우에는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브랜치예요. 그래서 자체적으로 500 밀리언, 한 5억 불 정도도 정확한 SBL 쓰고 있고, 또 정확한 프로젝트에 있으면 대출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자금력도, 물론 국민들은 빈곤하게 살지만은 자금력도 그렇게 많이 움직여요. 우리 또 한국에 이 카페 같은 거 하는 분들, 이 커피점 하는 분들은 이 캄보디아에 진출하면 꼭 성공을 해요. 왜냐? 알게 모르게 한국 제품이라든지 한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직성, 이런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의 카페를 그들은 또 좋아합니다. 또 K-팝이라는 이런 영향이 있어서 그렇겠지요. 그런 게 많은데, 이번에 그 철없는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우리 그 대통령 영부인의 그 심장병 아이들을 방문하고, 또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후원자가 생겨가지고 그 아이들이 한국 와서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이거든요. 그러면은 그 인간의 도리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들은 하면 안 되죠. 이것은 정치를 떠나가지고 한 어린 소년의 생명에 관계된, 그리고 아마 대통령실도 그런 걸 고려했을 거예요. 앙코르와트는 유럽이나 이런 그 아메리카 쪽이나 이런 정상들의 영부인 프로그램이라면 좀 적절하지만은 좀 이렇게 특히 이제 타일란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앙코르와트의 전사들에게 몰살당한 과거의 자기들 역사들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고려했는데, 그럼 뭐 영부인 프로그램에 안 갔느니 그런 걸 떠나가지고 한 인간의 생명 앞에 우리 한국의 이 참 대통령의 부인이 가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? 생명은 어느 누구나 다 공평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민주당을 20년도 더 넘은 시절에 만들었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럽더라고요. 정말 부끄러워요. 그래서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서 정정의 거리로 삼을 게 있고 정정의 거리를 안 삼을 게 있다, 이런 것을 우리 철없는 그 민주당의 그 의원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. 인륜에 반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왜 이 국제금융에도 다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. 캄보디아가
이 대한민국에게 참 좋은 인식을 갖고 이 캄보디아가 프놈펜이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그 머니에 아주 자유로운 유통이 있는 것이거든요. 이것을 나쁜 사람들이 이것을 런더리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한국의 이해, 중국의 이해, 미국의 이해가 같이 집합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좀 한국이 아시안 안에서 주도적 위치를 좀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제 그 알리안스 메시지 매니지먼트는 은행의 뱅크 스위프트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DLC 관계에 있어서 그 알리안스 스위프트 메시지에 2천만 불의 그 DLC 어마운트에 대해 가지고 2%의 그리고 400,000죠. 2%의 퍼포먼스 본드 PB를 보내면은 700을 보내주겠다. 이제 그러한 알리안스 메시지 매니지먼트 카피는 그 사람들이 속인다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 알리안스 그 메시지 매니지먼트는 그 상단에 그들의 자체 로고가 있지만은 그 밑에 내용들은 다 워딩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직접 은행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. 분명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하면 직접 알리안스 스위트의 어플리케이션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누군가 뭐 LC를 열어준다는 사람이 했다든지 아니면은 DLC를 보내는 바이아 쪽에서 보내왔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 확인을 잘 해야 된다.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키 포인트는 내 리시빙 뱅크에서 정확하게 스위트 머신에 들어온 카피를 받고 난 뒤에 P본드도 보내고 다음으로 이행을 가야 된다. 이게 어제 제가 그 키 포인트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어제 그 약속 드린 대로 자 그러면은 LC가 오면은 어제는 이제 대구은행이나 우리은행이 이제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오피셜 레터를 주고 영수증을 주고 또 신용장 취급 수수료를 받는 거 다 보여드렸잖아요. 이제 제가 외환은행에서 SBC를 받은 건데 이제 이런 경우죠. 이제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외환부의 담당자가 이제 제 이메일로 이제 연락이 옵니다. 그 외환은행 외환부 담당자가 무엇이라고 오느냐. SBLC 스위트가 도착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SBLC 스위트가 도착한 여기에 보면은 도착한 출력 날짜라 여기 위에 다 적혀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 스위트 카피를 이제 이렇게 보내줍니다. 이메일상에. 이제 그러면은 일단 보내오면 이제 외환은행에서 올 때는 은행에서는 항상 리시버가 은행이 요구하는 코드를 열고 들어오도록 이제 그 절차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오게 되죠. 근데 외환은행은 이러한 스위트 카피를 보낼 때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은행, 이제 통합된 하나은행입니다. 하나은행에 자기들의 규격, 양식지를 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아주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뭐 블랙 스크린이다, 뭐 화이트 스크린이다, 스크린샷이다,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은 내 리시빙 뱅크로 와가지고 내 은행의 담당자가 나에게 주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.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 은행의 업무라는 것이 스위트가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안 전달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. 혹시 여러분이 이제 바이아 쪽으로부터 알리안스 메시지 매니지먼트 카피를 받았잖아요. 어제
예를 들어 어제 받았다. 그리고 이 알리안스 메시지 매니지먼트 갖고는 내 리시빙 컨펌이 안 되지요. 그냥 보여주는 거고, 이런 곳으로 너 보여주고, 이런 내용으로 오면 되느냐, 틀리면은 좀 아멘드를 해달라,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바로 24시간 내에 알리안스 메시지 매니지먼트의 카피를 받았으면은 24시간 안으로는 스위프트가 들어와야 돼요. 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 드라프트를 고쳐야 된다든지, 또한 보내는 쪽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. 그럼 저 리시버 좀 답답하지요. 빨리 피본드 40만 불을 보내가지고 2천만 불 애쉬를 받아야지. 또 주로 중개무역인 경우에는 뭐 백투백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또 리파이너리에게 보내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다 보면은 카피를 받기 전에 피본드 금액을 보내는 수가 있어요. 그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. 이를 딱 악물고 마음이 급하더라도 빨리 스위트 메시지를 보내달라. 너희들이 알리안스 메시지 매니지먼트 카피를 주고 난 뒤에 왜 이렇게 오지 않느냐. 24시간이 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. 그 이유를 좀 보내달라.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,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물으셔야 돼요. 그러면 너희들이 은행에, 뱅크에 어플리케이션 했는 어플리케이션 카피를 좀 보내달라. 내가 내 뱅크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. 나도 너희들이 그걸 보내주면은 내가 리파이너라고 다 할 일이 있는데 그 예정이 스케줄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.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대통령 부인한테 뭐 앙코르와트 영부인 프로그램에 가지 않고 뭐 햇번 코스프레 했느냐. 또 과거에 제가 뭐 한때는 또 민주당 뭐 지역위원장을 지난 때도 있고 대변인 생활도 해봤지만은 제가 위원장을 할 때 그 대변했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. 제클린처럼 빈소매로 그거 참 우리 한국 남자로서 부끄러워요. 왜 그렇게 대통령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이가 그렇게 좀 품위를 잃은 그런 말하니 이거 진짜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. 마찬가지예요. 우리 국제금융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뭐 블랙 스크린이다, 화이트 스크린 말은 없죠. 아예 화이트 스크린이다, 뭐 스크린샷이다, 이런 거 택도 안 되는데 눈을 돌리시면 안 돼요. 그렇다고 그 가짜 갖고 온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하겠습니까? 아예 무시를 해야 되죠. 그래서 은행으로 와서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. 차라리 그 가짜들한테 그런 종이 받아가 시달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뛰어나가세요. 유럽으로 나가가지고 이러한 애쉬를 발행해 주는 회사들을 찾고, 그것이 더 일이 빠르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도 그렇고 국제금융도 그렇고요, 택도 아닌 짓을 하는 거예요. 뭐냐, 이 가짜들이 좀 카피 들고 너 할 수 있느냐? 그럼 내가 못한다 그러잖아요. 그럼 이것도 모르냐? 이따위 소리 합니다.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겠습니까? 여러분 딱 물어보세요. 그럼 당신은 그러면은 당신의 사는 SBS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? 나시 받은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그러한 스캐머들, 페이커들하고 상대하시면 안 돼요. 정치도 마찬가지예요. 정도를 벗어나고 참 품격을 벗어난 정치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하거든요. 우리 국제금융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앞으로 정치인도 나오고 이 나라를 통솔할 수 있는 큰 인물도 나와서 국민들 주머니에 있는 세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
대통령이 돈을 벌어오고 이런 나라를 좀 만들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?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좋은 저녁 되십시오.